저기 코드리스 좀 보러 왔는데요. 아, 이거 어때요? 제 나이죠. 그럼 이건요? 제 나이죠. 이건? 제 나이죠. 이건? 제 나이죠. 아, 진짜 뭐가 자꾸 아니라는 거야? 제 나이... 제 나이죠요. 제 나이죠. 저거.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각종 커뮤니티에 언급되는 무선 이어폰 이야기를 끝까지 보다 보면 꼭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제나이저인데요. 제나이저는 무선 이어폰뿐만 아니라 음향기기 하면 떠오르는 세계적인 브랜드죠. 그리고 그런 제나이저가 출시한 모멘텀 트루와이어리스 2는 강력한 하이엔드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코드리스 이어폰과 비교하면 가격은 비싸지만 만족스러운 음질과 해상력으로 음향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구매를 고려했던 제품일 텐데요. 최근 코드리스 이어폰이 빠르게 대중화되고 사람들의 사용 경험도 쌓이면서 이어폰에 투자하지 않던 사람들도 더 높은 사양의 제품을 욕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니즈를 제나이저가 어떻게 알았는지 자사 최상의 코드리스 모멘텀 트루와이어리스 2에서 필수 기능과 성능은 유지한 채 가격은 대폭 낮춘 제품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제나이저의 코드리스 이어폰 최상위에 위치한 모멘텀 트루와이어리스 2와 음악 감상 매니아들을 위해 다소 저렴해진 가격과 알짜만 모아놓은 코드리스 이어폰 제나이저 CX-TW입니다. 리뷰용 제품을 제공받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제품들을 구매해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품의 중간에 출시되었던 CX400BT도 갖고 있어요. 원래 CX400BT도 음질에 몰빵한 가성비 제품으로 나왔었죠. 물론 제나이저 기준의 가성비예요. 20만원대에도 상당히 괜찮은 평을 받았었는데 이번 최신작인 CX-TW는 상당히 파격적인 가격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공식 출시 가격 16만 9천원인데 케이스를 주는 이벤트도 있고 인터넷을 잘 찾아보면 체감 구매 가격은 훨씬 낮아질 겁니다. 근데 CX-TW는 그렇다 치고 이제 와서 출시 1년이 넘은 모멘텀 트루와이어리스 2는 왜 들고 왔냐 하시겠지만 출시가 약 40만원대의 제품이 시간이 지나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실구매 가격이 대략 20만원대 중반으로 비싸서 잊고 있던 욕망에 불을 붙이기 참 좋은 가격이 됐죠. 이래서 전자제품은 죽기 전에 구매해. 아무튼 제품을 살펴보면 모멘텀 트루와이어리스 2 그리고 CX-TW 모두 구성품은 동일합니다. X 스몰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의 이어팁, M 사이즈는 유닛에 기본 장착되어 있고 충전용 타입C 케이블과 충전 크래들 케이스 그리고 그 안에 왼쪽 오른쪽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은 있지만 역시 읽어보진 않겠죠. 여담으로 이어팁 패킹 상태만 봐도 어떤 게 비싼 제품인지 알겠죠. 충전 크래들을 살펴보면 모멘텀 트루와이어리스 2는 확실히 고급 제품답게 겉부분을 패브릭 소재로 마감했고 CX-TW는 일반적인 코드리스에서 볼 수 있는 무광 플라스틱 마감입니다. 당연히 고급스러운 건 패브릭이죠. 하지만 각각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밥 먹다가 초고추장이 케이스에 묻었어요. CX-TW는 그냥 쓱 닦으면 되는데 모멘텀 트루와이어리스 2는 섬유니까 옷이랑 같겠죠. 근데 이걸 세탁기에 빨 수도 없고 늦게 닦으면 무조건 얼룩이집니다. 그럼 플라스틱 마감이 최고냐? 그건 또 아닌 게 무광 사출물은 대부분 흠집이 잘 나는 편입니다. 이 CX-TW는 제가 가방 속에 넣고 편하게 들고 다녔던 제품인데 빛에 비춰보면 흠집이 꽤 보이죠? 하지만 CX-TW는 이걸 막아줄 케이스가 별매로 존재합니다. 구매할 때 받은 엘라고 실리콘 케이스인데 이럴 때 보면 제나이저 같은 메이저 브랜드는 케이스도 나오고 참 좋죠. 일단 판매량이 받쳐져야 케이스를 만드니까요. 충전은 둘 다 타입C 포트로 유선 충전을 지원하지만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요즘 저렴한 제품들도 무선 충전을 기본으로 지원하는데 왜 무선 충전을 넣어주지 않은 걸까요? 모멘텀 트루와이어리스 2는 몰라도 CX-TW는 출시하면서 고려는 해볼만 했을 텐데 스펙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두 유닛을 비교해보면 디자인에서 등급 차이가 느껴지는데 모멘텀 트루와이어리스 2를 보면 터치 컨트롤 부분에 제나이저의 로고와 함께 원형의 크롬 디자인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CX-TW를 다시 보면 확실히 CX-TW는 유광의 제나이저 로고를 빼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코드리스 이어폰 디자인입니다. CX-TW는 유닛이나 케이스 모두 기교가 없는 베이스 제품이고 모멘텀 트루와이어리스 2는 아무래도 급이 있다 보니 제품에서 아우라가 풍기죠. 이 제품이라는 게 성능도 중요하지만 봤을 때 신미성도 내가 이걸 자주 사용하게 되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서 보면 모멘텀 트루와이어리스 2가 확실히 추가적인 디자인에 신경 쓴 듯한 느낌을 주고 CX-TW도 깔끔하지만 특징이 없어서 살짝 심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는 모두 터치
컨트롤을 제공하고 별도 애플리케이션으로 커스텀 지정이 가능합니다. 안쪽을 보면 거의 똑같다고 할 정도의 쉐입을 가졌는데 모멘텀 트루 와이리스 2는 IR 센서가 달려 있어서 이어폰을 빼거나 착용했을 때 음악을 재생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동작 설정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CXTW는 물리적으로 센서가 없어서 이 부분이 지원되지 않는데 소소한 금나누기죠. 근데 저는 이어폰을 뺄 땐 항상 케이스에 넣기 때문에 이걸 끄고 사용합니다. 그래도 쓰는 사람은 잘 쓰는 편이 기능이죠. 두 제품 모두 유닛 사이즈가 미디엄보다 살짝 큰 라지 사이즈에 속하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 사용자의 귀 모양에 따라 툭 튀어나오는 프랑켄이라고 하죠. 그런 모양이 될 수 있는데 귀가 작거나 귓바퀴가 눌려있는 정도에 따라 착용 모습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용 모습은 먼저 모멘텀 트루 와이리스 2고요. 왼쪽, 오른쪽, 정면입니다. 그 다음 CXTW인데요. 역시 왼쪽, 오른쪽, 정면입니다. 저는 사실 귀 모양이나 귓구멍이 무난해서 이어폰을 꼈을 때 웬만하면 적당히 잘 어울리는 귀를 가졌습니다. 귀 모형에 한 짝씩 끼워보면 내부 쉐입이 거의 동일하고 둘 다 높이가 좀 있어서 착용 모습은 살짝 튀어나오는 편입니다. 착용감은 꽤 오랜 시간 착용해도 불편하지 않은 수준이었는데 하지만 역시 이것도 귀 모양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제나이저 제품들은 기본 차음성, 즉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 좋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어 어지간해서는 편하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제 귀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닛 사이즈가 큰 편이라 귀가 작다면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귓구멍이 작다면 오픈형 이어폰들이 커널형보다는 편하실 거예요. 아무튼 간단히 스펙을 살펴보면 두 제품 모두 SBC AAC 그리고 퀄컴 칩셋이라 aptX 코덱을 지원하고 모멘텀 트루 와이리스 2는 블루투스 5.1, CXTW는 5.2 버전으로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블루투스 버전 체감은 제로에 가깝고요. 방수 등급은 둘 다 IPX4 등급으로 땀이나 간단한 빗방울 정도의 생활 방수를 제공합니다. 사용 시간은 모멘텀 트루 와이리스 2가 유닛 단독 약 7시간, 케이스와 함께 사용 시 약 21시간, CXTW는 유닛 단독 약 9시간, 케이스까지 사용 시 약 27시간으로 실사용에서는 둘 다 과한 수준의 사용 시간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스펙이기 때문에 실사용 환경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사용을 자주 한다면 내장 배터리의 효율도 점점 떨어질 테고요. 근데 저도 굉장히 오래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댓글 보면 하루 종일 사용하느라 7시간, 8시간도 적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정도면 진지하게 귀 건강이 염려되는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CXTW와 모멘텀 트루 와이리스 2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ANC,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모멘텀 트루 와이리스 2에 있는 ANC가 CXTW에는 없습니다. 제나이저의 모멘텀 트루 와이리스 2는 메이저급 코드리스 제품들의 ANC 경쟁이 활발할 때 다소 후발주자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당시 기대가 하늘을 찔렀기에 다들 엄청 기대했었죠.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ANC 성능이 기대만큼 드라마틱하진 않습니다. 기본 차음성이 좋아서 ANC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변명도 통하겠지만 좋게 말하면 이질감 없이 부드럽게 주변 소음을 감퇴시켜준다고 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성능이 애매합니다. 근데 이건 기술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획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ANC를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을 때 적정 수준의 ANC가 오히려 좋을 때가 많습니다. 외부 소음이 크면 귀에 압박이 상당히 크게 들어올 때가 많아서 처음에는 무조건 차음 위주의 ANC를 찾으시던 분들도 사용하다 보면 냉장고나 에어컨, 자동차의 엔진음 등 거슬리는 지속 환경음 정도를 걸러주는 ANC가 적당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렇다고 모멘텀 트루 와이리스 2의 ANC 성능이 부족한 건 아닌데 완벽한 차음을 100이라고 하면 약 70 정도 중저역대 사운드를 캔슬링 해줍니다. 이게 사실상 비교하지 않으면 노캔에 크게 불만을 가질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돈 쓴 만큼의 성능을 느끼고 싶고 남에게 끼워줘서 자랑하고 싶을 때는 ANC 성능이 정말 빡센 게 훨씬 뿌듯하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ANC 성능도 부족한 편이 아니고 실사용에는 확실히 적절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모멘텀 트루 와이리스 2는 오른쪽이 메인이라 단독 사용이 불가능하고 통화용 마이크도 오른쪽에만 있었는데 CXTW는 롤 스위칭을 지원해서 양쪽 모두 단독 사용이 가능하고 통화용 마이크도 양쪽에 존재합니다. 게다가 두 제품 모두 통화 중에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이드 톤을
이어폰을 제공하는데 주변 소리를 들려줘서 내가 어떤 목소리 크기로 이야기하는지 체크가 가능해 커널형 이어폰을 끼고도 크게 말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또 CX-TW는 3단계로 사이드 톤을 조절할 수도 있어서 한층 더 진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는 트랜스페어런트 히어링, 즉 상시 주변 소리 듣기 모드를 제공하는데 CX-TW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방금 말한 사이드 톤이랑 기능이 비슷한데 단지 통화 중이냐 평상시냐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CX-TW는 트랜스페어런트 히어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이드 톤은 제공하는 게 갸우뚱하죠. 아마도 너무 많은 기능을 줘서 절제시킨 건 아닌가 하고 의심해봅니다. 통화 중에도 되면 평상시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기술적인 전문가는 아니라 물음표만 띄우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폰에서 가장 중요한 음질인데요. 제나이저의 코드리스 제품들은 7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했고 음질로는 오디오명가 제나이저의 이름답게 항상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는 음질이 좋다고 평가받는 코드리스 이어폰들과 비교해도 해상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급 차이가 많이 나는 저렴한 제품들과 비교하면 원래 이 노래에 이런 소리가 있었나? 하고 조금 과장해서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릴 정도의 해상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음색은 약간 심심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극저음 부분의 임팩트가 조금 부족하고 보컬 부분에 얇은 막을 하나 씌워놓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고음역대가 시원하지만 가끔 거슬릴 만한 치차름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저는 유선 이어폰도 플랫한 성향의 모니터링 이어폰들을 선호하고 자극 없이 해상력 높은 사운드를 좋아하는 편이라 이런 음색과 사운드를 좋아합니다. 약간 변태 같죠? 야, 이거 좀 심심하고 재미없는데? 너무 좋다! 이런 거예요.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는 음색의 호불호는 있을지언정 무선 이어폰이 맞나 할 정도로 뛰어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최신작인 CX-TW도 당연히 비슷한 음색을 제공할 것 같았는데 조금 다릅니다. 극저역과 중저역의 부스팅이 확실히 느껴질 정도였는데 해상력은 역시 좋은 편이나 제나이저의 사운드라기엔 약간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사운드 튜닝이라고 생각합니다. 힙합이나 EDM, 댄스, 팝과 상당히 어울리는데 저음부의 양감이 도드라져서 전체적인 타격감이 좋습니다. 퍼지는 벙벙거림이 아니라 날카롭게 뭉쳐있는 단단한 베이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에서 다소 먹먹하다고 느꼈던 보컬의 미들레인지도 상당 부분 명료하게 변했는데요. 저음이 강조된 제품들은 대부분 고음부가 상대적으로 답답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CX-TW는 딱히 고음부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슬릴 수 있었던 치차름이 상당히 줄어서 밸런스를 잡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운스를 타거나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신나고 경쾌한 음악을 들을 때는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보다는 CX-TW가 오히려 낫지 않나 싶고 자극적이지 않고 플랫함의 해상력 높은 사운드를 좋아하신다면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가 나을 수 있겠습니다. 음질은 둘 다 뛰어나지만 음색의 차이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나이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능들을 모두 애플리케이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각 버튼의 동작이나 기능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폰, 안드로이드 둘 다 지원합니다. 하지만 aptX 코덱은 안드로이드만 지원하죠. 설정도 설정이지만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 가장 큰 좋은 점이 펌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었거나 유저의 피드백을 취합해 더 좋은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음색이 살짝 변경되거나 기능이 추가되거나 연결 안정성 등을 판매 이후에도 보완할 수 있어서 확실히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든든합니다. 이런 게 메이저 브랜드의 힘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음색도 이퀄라이저를 통해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데 제나이저는 보편적으로 고집이 센 편입니다. 이퀄라이저로 3밴드의 단출한 이퀄라이저를 제공하고 저음, 중음, 고음인데 이것도 이전에는 그냥 곡선으로 이퀄라이저를 제공했었습니다. 상당히 애매하다, 어렵다, 모르겠다는 평가를 받고 3밴드를 추가해줬었죠. 제나이저는 자신들이 튜닝한 사운드에 대해 소비자가 온전히 느꼈으면 하는 바람인 건지 이퀄라이저를 조절해도 곡선이 굉장히 완만합니다. 유저가 어느 하나를 뾰족하게 수정하게 되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사용자 경험에서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반강제로 유지하려는 건지 ANC의 경우에도 제나이저의 기술력이면 훨씬 더 강하고 임팩트 있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음악 감상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제나이저의 코드리스 이어폰은 유틸성보다는 음악 감상용 도구가 무선이 되었다. 딱 이 정도의 감성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CX-TW를 보면 제나이저가 고집을 많이 버리고 일반 소비자에게 한 걸음 다가가려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인 음질은 유지한 채 유틸성 기능을 빼고 가격을 대폭 뺐죠. 근데 기능을 뺐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게 주변 소리 듣기와 ANC만 빠진 거니까요. 점점 보급형 제품에도 기능을 다 넣어주고 있어요. 이제 ANC도 넣어주겠는데요. 그래서 통화 품질을 비교해 볼 텐데요. 조용한 사무실 환경과 시끄러운 번화가 환경에서 각각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에서 제나이저의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는 소리가 잘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화 시 최대 품질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시끄러운 번화 환경에서 제나이저의 모멘텀 트루얼리 슈트로 통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번화 환경은 옆 사람과 바로 붙어서 이야기를 해도 목소리가 커지는 아주 시끄러운 환경이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에서 제나이저의 CXTW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는 소리가 잘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화 시 최대 품질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시끄러운 번화 환경에서 제나이저의 CXTW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번화 환경은 옆 사람과 바로 붙어서 이야기를 해도 목소리가 커지는 아주 시끄러운 환경이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통화 품질 어떻게 들으셨나요? 해당 음성은 전화를 받는 사람의 스마트폰에서 녹음된 사운드였습니다. 그리고 통화 품질은 사람마다 만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나이저의 코드리스 이어폰 어떻게 보셨나요? 확실히 유틸성은 그렇게 강력하진 않지만 브랜드가 가지는 신뢰도 때문인지 음악 감상 측면에서는 상당한 퀄리티의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사실 브랜드 이름만으로도 만족스럽죠. 무선 이어폰의 본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만족도는 소폭 달라지겠지만 이어폰은 이전부터 음악 감상이 주된 용도였고 유선 이어폰 시절부터 현재의 무선 이어폰에 이르기까지 제나이저는 음악 감상이라는 목표에 중점을 두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장인들은 고집스럽고 한결같죠. 그리고 비싼 가격에 판매. 아무튼 음향기기 마니아들에게 사랑받던 제나이저가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사운드 경험을 들려주려고 하는 건지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제나이저를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가격 때문에 제나이저 제품 구매를 망설이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